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는 당연함을 모르고 살아간다. 태어날 때부터 걸음마를 떼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두 발로 걷기 위한 노력을 하며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천천히 걸음마를 떼게 됩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체입니다. 나의 손으로, 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기에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이 책은 나를 사랑해야 할 이유들을, 나를 사랑할 방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얻게 될 평판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간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살아왔는지,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왔던 무수한 날들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주변에서의 연습, 애정에서의 연습, 인생에서의 연습이란 3개의 각 챕터 안에 주제에 맞는 짧은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분량이 길기 때문에 챕터별로 3개 영상으로 나눠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챕터인 주변에서의 연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애며 오늘도 나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종종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원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의 영감을 선호합니다. 핸드폰으로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를 찾습니다. 짐을 싸 그곳으로 향합니다. 낯선 카페에 도착해 앉을 자리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카운터로 향합니다. 주인장이 나를 쳐다봅니다. 그곳에서의 짧은 순간 무엇을 먹어야 할지 100번 고민을 합니다. 주인장은 나를 기다립니다. 나는 선뜻 주문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장이 말을 겁니다. 저희는 말차 라떼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케이크는 당근 케이크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나는 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시겠어요? 자리에 앉아 일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원고 파일을 열어 열심히 퇴고합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뇌리에 스칩니다. 카페도 커피도 케이크도 전부 타인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나의 하루를 사는데 모든 것은 타인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어떤 카페를 좋아하지? 어떤 커피를 그리고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지? 바쁜 손을 멈추어 가만 생각합니다. 나는 조용한 곳을 원했지만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곳은 제법 시끌벅적한 곳들 뿐이었습니다. 말차 라떼는 달고 매력적이었지만 텁텁한 감이 있어 글을 쓰는 내내 방해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란 표제의 책을 쓰면서도 나는 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 책을 출간한 뒤엔 내가 즐겨갈 수 있는 카페와 좋아하는 커피, 그리고 케이크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이렇게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가는 연습, 나아가 나를 사랑해줄 연습과 다짐 말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나에게 서툰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연습이 무던히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챕터 1. 주변에서의 연습. 관계는 불호에 의해 움직인다. 관계는 싫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이가 그저 그런 사람 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든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그저 그런 사이로 남거나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둘의 사이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같아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관계이다. 어떤 사이더라도 싫어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친구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꼴보기 싫다. 둘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는 호보다 불호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 그러니 딱히 이해할 수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이 미움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그렇게 당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런 혼돈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린 조금 더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을 치밀하게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대처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별탈 없이 내 곁에 사람을 두고 싶다는 마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온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의 만족은 불타오르는 사랑을 만들지만 싫어하는 것의 만족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만들어 줄 것이다. 오랜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선하여 알아두고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서 자연스레 서로 나이가 들고 그만큼 호와 불호의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예민한 이야깃거리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밖에 나기 싫다면 대충 감이 오지 않는가? 모두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럽혀지며 살고 있다. 당신이 살아갈 삶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날 관계의 문제에 있어 대부분은 싫어하는 것의 요점을 파악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0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 싫어하는 것을 고쳐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좋아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이 싫어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편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은 적을 두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또는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려 하거나 되려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세술입니다. 결국 나와 상대 간의 친밀도를 앞세워 이해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기 쉽고 나의 잘못은 감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를 저질러 놓은 후 나오는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작 이것도 이해 못해줘? 너 다시 봤다.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서운하다. 곧 행위의 수위보단 나와 상대 사이의 친밀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긴밀한 사이일수록 어떠한 행위로 비롯할 서로의 감정을 우선시 여겨주는 것이 옳은 사고입니다.
단지 사이의 깊이만을 앞세우며 말과 행동을 섣부르게 하고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관계에 대해 쉽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껏 강요한 이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점차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상대에게서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식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사이보다 그 말과 행동의 수위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서로가 함께한 시간과 기억을 방패처럼 앞세워두고 정작 서로의 감정은 존중해주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관계 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고 긴밀하다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받는 그런 관계는 맺지도 말고 유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강요되고 있다면 관계가 삐뚤게 흐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러한 착한 심성을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이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물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착하다의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뒤돌아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막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귀찮아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신경 씁니다. 길을 지나가던 도중 익숙한 목소리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나를 불러 세우는 건 아닌가 싶어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선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대학교 친구가 반갑다는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연락 한 번 없냐, 서운하게. 요즘 뭐 하고 있어? 여기 사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야, 지나가는데 뒤통수가 딱 너인 거 있지?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이것저것 묻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 후 조만간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갈 길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가던 길을 가며 생각했습니다. 내 뒤통수가 꼭 나와 같나 하고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닌 뒤통수를 보고 나를 불러 세웠다는 게 참 묘한 일인 것 같다고. 그래서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 친구와 뒤끝이 좋지 않았다면 우린 서로를 알아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진 않았을까? 어쩜 뒤통수를 보고 알아봤다는 말, 내 뒷모습이 그래도 알아봐 줄 만큼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연으로 다시 이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뒷모습이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을까? 내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연을 이어가며 나의 뒷모습이 안 좋게 비춰진 적 있진 않았을까?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깔끔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론 자주 뒤를 신경 씁니다. 겉도 속도. 예전엔 전신 거울을 두고 나의 앞모습만 꾸미기 바빴지만 불편한 자세로 살짝 고개를 돌려 뒷모습도 확인해 주곤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누군가 나를 또 알아봐 주지 않을까 하고. 요즘은 그렇게 앞모습보다도 나의 뒷모습을 단정히 정리하려 노력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고도 지나칠 사람 말고 뒤를 보고도 찾아가 알아봐 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피하면 득이 되는 사람. 1. 다른 것뿐인데 틀린 거라며 이유를 설명해 설득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2. 같이 있으면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 3. 어디선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그 사이에 합류하는 사람. 4. 나를 위한다는 말을 가장해서 심한 말을 지속적으로 뱉는 사람. 5. 무리를 지어 타인을 모욕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언젠가 나도 그 모욕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 6. 의심이 가는 것을 작은 것 하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랬었나? 정도의 모르는 척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7.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본인이 의도한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엔 화를 내는 사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8. 나와 친한 주변인을 뒤에서 욕하려는 사람. 나의 주변을 소중히 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주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일로 서운해하는 상대. 별거 아닌 일로 왜 그래? 왜 별일 아닌 거로 서운해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운함이 자주 생깁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꼭 서운함이 생기고 그것을 격하게 표현하기도 하죠.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고 내가 생각해주는 만큼 보살핌 받았으면 하는 보상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상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사소한 것에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되돌아보곤 할 것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하고 후회할 때가 많을 것이고, 잠깐의 감정을 못 이겨 화를 냈구나 자책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대에게 별일 아닌 것에 왜 그래 같은 반응을 한다면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은 별일이어서 서운한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서운한 감정이 생긴 탓일 겁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들은 상대는 내가 별일 아닌 것에 서운해했구나 반성보단 내가 너에겐 별것 아닐 수도 있구나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유난히 서운하고 크게 느껴지는데 너한텐 별일 아니구나 싶으면서 허무한 감정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미 서운해하는 당신의 사람에게
두 번 서운할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을 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별일 아닌 일로 서운해하는 상대, 그 마음만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서운함을 먼저 알아주자는 것입니다. 먼저 미안한 마음을 건네어 풀어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미운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나의 심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서운하다고 해서 화를 내진 말고 차분하게 말해주기로 하자고. 또는 내가 서운함을 느낀 부분은 이런저런 나의 입장도 있으니 이 부분에선 이해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먼저 알아주고 미안해한다면 후에 상대도 제안을 응해줄 것입니다. 상황을 알아줄 것입니다. 이해해줄 것입니다. 좋아하는 만큼 사소한 것에도 서운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서운함이 자주 생기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마저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 서운할 말을 당장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별거 아닌 일로부터 내 사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너무 깊은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장소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본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숨기고 싶어 하고 홀로 사색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얼굴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친한 친구들 또는 피를 나눈 가족, 그리고 오래 함께 일한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너무 긴밀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은 소통과 공감보다는 깊은 간섭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어서 감정의 공유가 적어서보다도 각자가 지키고 싶은 선을 넘는 간섭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간섭의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괜한 섭섭함이 생기곤 합니다. 부정하고 싶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것 또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공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본능 중 하나란 걸 잊지 않는다면 조금 덜 섭섭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 인간이 지닌 본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상대의 어떤 면을 알고 싶더라도 함께 해결해 주고 싶더라도 상대가 꺼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씩은 모른 척 해주고 살아갑시다. 설령 나의 간섭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가끔씩은 적당히 내버려 두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 혼자만이 알고 싶은 비밀, 혼자만의 시간, 각자만의 취향,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긴밀하더라도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하기 싫은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적당히 간섭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놓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사람과 사람 사이. 문장에도 띄어쓰기라는 공백이 있듯 관계에도 사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어쩌면 이 세상에는 사람 그 자체보다 사람 간의 사이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깊고 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보단 사람을 보기 일쑤입니다. 사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연인 간에는 오래 알고 지낸 이성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서운해하는 탓이죠. 이도 사이보단 내 연인이라는 사람 하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내 친구를 보며 질투와 서운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친구와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사이보단 내 친구라는 사람 한 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누군가에게 있는 사이는 참 다양한 깊이를 가졌습니다. 난로처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일 수도 있고, 의자처럼 딱 붙어 오랜 기간을 함께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금은보화가 숨겨진 곳에도 서슴없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값진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를 가늠해 보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만을 봅니다. 사실은 사이를 가늠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황에 오해가 생기고 괜한 서운함이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 안에서 무조건적인 이해는 나올 수 없지만 그 사람보다 먼저 그 사람과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사이를 가늠해 준다면 조금은 유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사이는 곧 상황이고 과거이며 미래이고 거리입니다. 환경이며 삶의 일부이고 생업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가 아닌 내가 없을 때의 그 사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전부 그 사람의 삶이며 그러한 사이들이 모여 상대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를 존중해 주세요. 삶과 삶 간의 사이를 존중해 주세요. 사람 하나만 보고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져주세요. 문장에도 띄어쓰기가 있어야 온전한 문장이듯 사람에게도 다 각자만의 사이가 있어야 온전한 삶이 됩니다. 띄어쓰기를 놓치지 않고 읽어주어야 완벽한 문장처럼 들리듯 관계의 사이도 놓치지 않고 읽어주어야 상대에게 온전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정말 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종종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과 함께 조언을 주고받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상대를 생각한다는 좋은 포장에 숨겨진 상처받을 만한 말을 주고받는 게 대부분이죠. 평소에 하지 못한 꾹 참아왔던 말을 널 생각한다 라는 방패를 앞세워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상대의 앞에 놓인 관계나 삶을 헤아려 주는 진심 어린 마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널 생각해서 라는 말을 붙인 이상 상대의 기분도 충분히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해야 하며 본인이 정답인 듯이 상대에게 훈수를 두어선 안 됩니다. 특히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예민한 부분에서는 말이죠. 진정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정도의 방향 제시를 하며 부드럽게 풀어 말해주세요. 괜히 정신 차리라고 과격한 어투를 쓰거나 상처될 말을 섞어가며 조언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은 상대가 하도록 다른 시선을 건네주는 것이 진정 상대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자꾸 날 위한다며 심한 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맘 편해지고자 하는 말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 심한 말들로 서로 감정 상할 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에 숨어 상대를 가격하지 마세요. 또 그런 말 뒤에 숨은 상대에게 맞아주지도 마세요. 상대의 인생뿐 아니라 상대의 지금 심정 또한 헤아려주며 말을 건네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또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서로를 생각한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게 서로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듯 그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보려고 해도 이미 흘러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렇게 정해졌고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것. 돌아올 마음이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올 것이고 떠나갈 마음이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 이미 떠난 마음을 예전처럼 되돌리려고 하지 말 것. 한 번 떠난 마음은 애쓴다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오래 아파하지 말 것.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품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 것. 시간과 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1. 앞에서 나에게 건네는 말과 뒤에서 나에 대해 소곤거리는 말은 다르다. 말의 앞면만을 믿지 말자. 2.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지 않는다. 숨기려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 배경과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내가 또 속상하고 화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그냥 정도의 짧은 말로 나의 상태를 대신한다. 3. 어릴 때에는 내가 아프고 다치면 엄마가 더 아파하고 고생했는데 이젠 모든 서름과 고생이 나에게 온다. 언제 어디서든 몸조심을 하자. 4. 생각보다 이유 없이 미움받는 일이 많다. 그것에 대해 이유를 따지면 내가 힘들어진다. 5. 예민해졌다. 별로 예민하지 않을 일도 유독 예민해진다. 자잘한 것에 이해를 해줄 여유가 없어진 것 같다. 6. 매번 참아주기만 하면 호구가 된다. 예전에는 호구처럼 보이는 것에 그쳤는데 이젠 스스로가 정말 호구가 된 것 같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사회생활하면서 성격이 많이 죽었다 하는 것 같다. 7.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하지만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되지 않는다. 묘한 일이다. 8. 시간은 많아도 여유는 없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는 일이 많다. 잘 살고 있는 건가 싶더라. 9. 예전에는 한 번 웃으면 그 웃음이 뒤돌아선 후에도 이어졌는데 이젠 웃고 바로 무표정으로 뒤돌아선다. 가끔은 웃기지 않은 일에 억지로 미소를 짓느라 볼에 경련이 일기도 했다. 힘을 주며 웃는 기분이 든다. 매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저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물론 정말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은 당신의 몫이 되겠죠. 몇 번은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몇 번은 속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상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흔히 던지는 농담인 나랑 쟤랑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할 거야 정도가 있겠습니다. 누굴 구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한 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농담에서조차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모르고 했을 확률은 적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서운해할 만한 선택을 했고 나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나의 기분을 그 상황에서 배척한 것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 모르고 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상대에게 자주 기억나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자주 까먹는 사람일 뿐이고 나는 상대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닐 뿐이겠죠. 가끔씩은 그런 상황을 용서해 주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쩔 수 없이 나의 감정과 기분을 택해주지 않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배신하는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믿어주고 용서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든 거짓으로 지어낸 상황이든 상대는 엄연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당신이 자주 제외되었거나 기억나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자주 알아봐 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 인해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고맙단 말엔 미안하단 말이, 미안하단 말엔 고맙다는 말이, 괜찮냐는 말엔 보고 싶다는 말이, 보고 싶다는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 주세요. 그녀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 최근 들어 우리 엄마에게는 일종의 입버릇이 하나 생겼다. 건강 챙겨야지 라는 말이었다.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하루를 보낸다. 건강에 좋은 것이 있다면 꼭 챙겨 먹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철저히 식탁 위에 올리지 않는다. 등산을 자주 가며 음식은 늘 싱겁게, 영양제도 꼬박꼬박,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규칙적인 하루를 보낸다. 그런 엄마에게 궁금한 마음이 들어 물어보았다. 엄마는 왜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거야? 옛날엔 안 그랬잖아. 엄마는 답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아들이 덜 고생하지. 응? 엄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강 챙기고 편하게 죽어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않고 싶단다. 할머니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 참 고생이 많았지. 그분들도 그랬고 남겨진 사람들도 그랬고. 엄만 무슨 벌써 죽는다 소리를 해. 나랑 오래오래 살 생각해야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했지만 엄마의 답을 듣는 순간 누가 와서 머리를 퉁 하고 때리는 기분이 들었다. 아, 우리 엄마는 벌써...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의 머리를 퉁. 아, 우리 엄마에게는 벌써 그런 걱정이 있구나. 그랬구나. 나의 고생을 미리 그려보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죽기 직전까지도 내 고생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구나.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엄마, 왜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아들이 덜 고생하지. 왜 이렇게 늦게 알아버린 걸까? 나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아닌데 쓰레기 무더기가 있는 곳이 간혹 보입니다. 또 금연구역이라 쓰여 있지만 담배꽁초가 조금이라도 널브러진 곳에는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휩쓸리고 따라합니다.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따위의 심리를 가지기 쉽습니다. 쉽게 휩쓸린 마음으로 쓰레기를 버리듯 시기와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모두 같은 이치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미움은 마땅히 버릴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아두기 마련이죠. 그러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보고 그곳에 따라 버리는 것처럼 저기가 버리면 되는 곳인가 보다. 저 사람도 버리는데 나도 버려도 되겠지? 그런 동질의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어 모이고 결국 같은 곳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버리면 버릴수록 괜히 더 미움이 커져갑니다. 서로가 모여 함께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상대가 더 미워집니다. 미운 마음이 그들 사이에 오가며 증폭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해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담아두지 못해 비워낼 대상을 찾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집단에서 나는 쓰레기장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어느새 나에게 미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이해를 하려 하거나 원인을 찾으려 할수록 상처는 당신이 받을 것입니다. 골치 아픈 것도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유 없는 미움에는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깊은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까요? 또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이 그 장소에게 있을까요? 버린 사람에게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이 중요할까요? 일어날 일을 생각이나 할까요? 예상을 하고 버릴까요? 아닙니다. 단지 불편해서, 버리고 싶어서, 가벼워지고 싶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당신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별 시덥잖은 미움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지 마세요. 가장 현명한 복수는 미움받아도 올곧은 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생길 박탈감, 이것 하나입니다. 나에게 숱한 쓰레기를 던져도 여전히 깨끗한 나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나입니다.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어지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서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같은 모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아갈 시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더라도 서로를 알아줄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맞이하여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론 감히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배경,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애타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질없이 생각하지도 말 것. 모든 만남을 위한 노력과 관계로 인해 쓰인 시간은 전부 헛된 것 하나 없이 이어질 인연으로 향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모르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것. 모르는 것보다 더 모르고 있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르고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편견을 가진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 믿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편견이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본다면 대상과 상황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게 될 뿐이다. 1. 편견을 가진 상대와의 대화는 나에게 답답함만 쌓이는 일이 될 것이다. 되도록 길지 않게 마무리할 것. 2.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최대한 버리고 살 것.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의 짧은 지식에 사로잡히지 말 것.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3. 편견이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는 입을 적게 열고 귀를 많이 열 것. 나의 무지를 숨기며 또 다른 시각을 배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가장 큰 무지는 편견이다. 세상을 올곧게 보기 위해선 나의 주위에 있는 편견을 최대한 멀리하자. 편견 그 자체도 편견을 가진 사람도 그러한 나의 대처는 삶 안에서의 불필요한 다툼과 감정 소모를 줄여줄 것이다. 통찰력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관계의 온도는 한 획 차이. 웅, 응. 겨우 한 획 차이이지만 온도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 대답입니다. 웅 옆에는 왠지 모르게 물결표시 정도의 따뜻한 말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웅, 밥 먹었지 당신은? 같은. 그에 반해 응 옆에는 여지없이 마침표가 붙을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가운. 어쩌면 이처럼 관계의 온도는 한 획 정도의 작은 차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커다란 것의 차이가 아니라 딱 저만큼의 조그만 차이가 우리의 분위기를 은은하게 데워주기도 하고 냉랭하게 식어버리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기 위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것을 지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작은 획 정도의 사소함만 이어준다면 그 뒤의 이야기는 저절로 따뜻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 획이 무엇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단지 함께하는 둘 사이에서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한 획 정도의 사소함으로 따뜻한 온도에 머무는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같은 따뜻한 말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로 넘쳐나고 많은 책에는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만 사람이 그것들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청에서 오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직면한 감정과 문제에 있어 어떤 정보와 지혜를 체득하는 것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경청은 때때로 그 어느 조언과 조력보다도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부조리함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들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봤을 테지요. 사람의 말 말고도 정확한 정보와 지혜로운 해답은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능력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 준다면
그 마음의 치유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경청의 보살핌, 되려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쉬운 능력은 나의 소중한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곧 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세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귀를 잘 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져도 비교는 트지 않았으면 합니다. 흔히들 친근한 사이가 되면 못못을 튼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색했던 직장 동료들끼리 반말을 튼다. 친구들끼리 장난 섞인 욕을 튼다. 부부 사이에서 방귀를 튼다. 이런 것들 말이죠. 가까워진 만큼 서로에게 편한 마음이 생기고 편한 마음이 생긴 만큼 나를 감춰왔던 껍데기를 하나둘 벗겨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튼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모습을 조금 덜 숨긴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것이 조금은 추한 모습이고 보기 싫은 모습일지라도 서로의 일을 통해 날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친해져도 트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비교가 오가기 마련입니다. 누군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주냐? 누군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비교하며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가장 와닿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소 무겁습니다. 비교당한 상대는 생각보다 큰 수치심을 느낍니다. 박탈감을 얻으며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비교는 관계의 깊이만큼 앙심을 품게 합니다. 더 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했던 사람일수록 비교는 더 큰 미움이 되어 돌아오게 합니다. 더 큰 상실이 되어 마음속에 남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지고 편해진다고 해도 비교를 트는 관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나의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이미 소중합니다. 서로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질타할 필요 없고 나 또한 남과의 비교를 통해 깎아내려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면 관계가 어긋난다. 높은 굽의 신발은 신으면 쉽게 발을 접지르는 것처럼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높은 곳에 두려고 할수록 쉽게 어긋납니다. 내가 더 커 보이려고 할수록 쉽게 삐끗하고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거리를 둘 것이며 나와의 자리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나와의 대화에서 가식적인 말만 오갈 것이며 뒤에서 나는 비웃음 당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더 커 보이려고 노력하는 관계, 상대보다 나를 위로 두어야 마음이 편한 관계, 그런 관계는 진정한 사이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낮아도 나를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 자꾸만 작아지는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죠. 그런 사이의 사람과 함께 해야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저 스스로 삐끗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높은 신발을 신는다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쉽게 넘어질 뿐이지요. 진정한 관계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다지고 인맥을 넓혀갈 때 사람을 보는 기준을 필요에 맞추곤 합니다. 서로가 도움될 것을 알고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주 만나게 되고 그만큼 금방 친해지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다진 인맥들은 내가 필요함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엔 언제라도 나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딱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필요에 의해 구분하는 상대도 또 그런 의도로 접근한 나도
필요한 것이 있어 관계를 넓혀가려거든 조금은 독해져야 합니다. 내가 쓸모없어진다면 상대는 언제이고 날 떠날 것이라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상처를 덜 받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상황에 주변인들까지 떠나가 버리면 상처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집중해서 관계를 다진다면 절대 그런 관계는 오지 않을 테지요. 내가 필요성을 따지면 꼭 필요성을 찾는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연에서만큼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결국 필요해지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야 하지만 딱히 사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아서 미루고 미뤄 구입을 하는 물건이 있는 반면 딱히 필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머릿속에 맴돌아 결국은 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사기보단 마음을 사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둘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도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결국 서로가 필요해주는 소중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관계는 내가 대해준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 움직이면 관계도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면 관계 또한 마음에 따라 움직여 줄 것입니다. 필요로 사회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회를 촘촘히 채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화도 내본 사람이 잘 낸다. 매번 참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보다 많다. 그것이 맘 편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몇 두고 있다. 가만 보면 화를 낼 법한 상황인데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한답시고 뒤로 물러서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화와 말은 적게 내고 적게 할수록 상황에는 이롭다. 그 당시 상황을 유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상황으로 인해 더는 골머리 썩일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옳은 선택이 나에게 이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는 것은 위기 대처로만 보면 탁월한 선택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치는 것이 아닌 무시하는 대처에 가깝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러한 무시하는 대처에 익숙해진다면 다시 혹은 그것보다 더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또 무시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한 무시하는 대처에 익숙해진다면 다시 혹은 그것보다 더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나는 또 무시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화내는 법을 모르게 될 것이다. 표현의 농도를 쉽게 조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상대의 태도 또한 변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화내지 않고 모른 척 해줄 거란 생각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나에게 점점 함부로 대하게 되고 나와의 상황을 좋지 않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꼴이 된다.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듯 화도 내본 사람이 잘 낸다. 잘 낸다는 표현은 빈도가 잦다는 것이 아닌 노하우를 뜻할 때의 잘이다. 평소에 별 표현이 없고 잘 참는 사람이 한번 화내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을 무던히도 무시해왔고 때문에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다. 모두가 언젠가는 화를 내고 살아갈 사람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때마다 표현해서 서로의 상황과 관계를 교정해 갈 것인가? 아니면 꾹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해서 상대도 주의도 다 잃고야 말 것인가? 화를 평생 참고 살 순 없다. 말을 잘하는 것처럼 화도 잘 내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의 시작은 내야 할 순간에 화를 내는 것이다. 매번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미련이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조언. 뭐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다. 세상 속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나에게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주변인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나에게 소중하고 또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이의 대화에선 이런 고민이 자주 오간다. 연인 간에, 단짝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어쩌면 애초에 대화의 주제가 힘들다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도 있다. 나 힘든데 오늘 만날까? 나 요즘 힘들어 보고 싶다. 정도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고 그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나라면 이렇게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섣부른 조언을 꺼내기도 한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나였으면 이렇게 했겠다. 나아가 심하게 꾸짖기도 한다. 너는 답답하게 왜 당하고 있냐? 야, 그냥 밀어붙여. 얘가 왜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하지만 그런 조언이나 권유는 상대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해결법이 아니다. 사실 가장 옳은 답은 힘들다고 말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이 생기기 전에 깔린 배경, 힘듦이 일어난 상황, 상황 속의 분위기, 소속된 집단, 그리고 상대의 고유 성격 등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가장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은 당사자일 것이다. 가장 많이 해법을 헤아려 보고 상황을 타파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럼 왜 굳이 나에게 힘들다고 말했을까? 어떤 이유로 얼굴 좀 보자고 했을까? 투정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었을까? 나 힘든데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투정. 같이 욕 좀 하자는 투정. 내 말이 맞다고 해달라는 투정. 응원해달라는 투정. 상대가 그런 투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다. 당신에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기에. 그만큼 소중하고 서로가 잘 아는 사람이기에. 그러기에 나의 소중한 사람이 힘들다면 가장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조언은 따로 있다. 그동안 힘들었구나.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힘들었지? 나 같으면 화병 걸렸을 것 같아. 어떻게 참고 있었어? 몰라줘서 미안해. 너는 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데 그걸 나만 몰라줘서 미안해. 너는 나에게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껏 몰라줘서 미안해. 중간에 말을 끊고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닌 진심 어린 위로가 해법일 것이다. 그런 위로는 힘든 상대에게 나는 내 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안정감을 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관계나 상황에 대해 무조건 옳은 방향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당신의 현실적인 조언도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섣불러선 안 된다. 그런 조언은 상대의 말을 다 듣고 상대가 정말 원할 때 해주자. 중간에 말을 끊지 말자. 섣부른 조언은 숨기고 표현해주자. 공감해주자. 먼저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자. 선택은 스스로가 내리도록 깊은 간섭 말고 응원해주자.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것이 가장 도움되는 조언일 것이다. 그렇게 해준다면 상대도 틀림없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지 않을까? 나 진짜 바보 같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좋았지만 돌아가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참 비참하게 사랑했던 그 애와의 만남 같은 완벽한 갑과 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 물론 내가 을이었지만 말입니다. 사랑할 때에도 이별 후에도 정말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애증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울과 눈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랬기에 먼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땐 참 좋았지 하고 말할 수 있나 봅니다. 내가 또 언제 그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또 언제 당하면서도
해볼래 하고 좋아해 줄 수 있을까 합니다. 그렇게 사랑에 미칠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긴 싫습니다. 선뜻 다시 돌아갈 용기가 서질 않습니다. 단지 생애 이만큼이나 누군가를 사랑하긴 힘들겠구나 하고 되돌아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의미로의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하면서도 돌아가긴 싫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고 미워했던 그런 사람과의 그때였기에 참 좋았지만 결코 돌아가긴 싫은 그런 시절이자 사람일 것입니다. 조금 더 무거운 기준으로 상처를 허락하는 삶. 당신에게 들려오는 미움과 험담에 무너질 이유 하나 없다. 당신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따져보자. 말해 뭐하는가? 소중히 여기지 않기에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따져보면 된다. 이도 그렇다.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생각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 당신이 지금껏 살아왔고 살아갈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지금껏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나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마음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또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나 자신, 이 둘일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당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로부터 무너질 이유가 하나 없다. 그들의 미움과 험담은 쓰레기만도 못한 가치일 뿐이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나 자신에 의해 무너져야 마땅한 일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무너져야 마땅한 일이다. 당신의 삶이 지탱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별 가치 없는 것들로부터 크게 상심하고 무너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 그것들로부터 나온 태도와 언행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하나 없지 않은가? 당신 그런 것들은 흘려보내도 괜찮다. 꿋꿋이 스스로의 소중함을 지키고 소중함을 지탱하기만 하면 된다. 소중함으로부터 힘을 얻고 힘을 건네주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들이 등을 돌리기라도 한다면 그때 비로소 그때서야 무너질 가치가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지닌 소중함을 믿고 별 볼 일 없는 미움과 험담에 쉽게 흔들리지 말 것. 또 무너지지 말 것. 무너질 것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철저히 무너질 것.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소중한 것들과 스스로에게 맞춰 상처를 허락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